미국에 입항한 중국 선박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법안이 오늘 최종 확정됩니다. 우리 조선사들의 반사수의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미국 항만과 선박 사이에서 컨테이너를 하역하는 크레인이 우리 기업들의 새로운 먹거리로 떠올랐습니다. HD 현대사무와 HJ 중공업 등이 중국 크레인을 대체할 유력 주자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산업부 고영욱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고 기자, 중국 선박에 대한 수수료 부과 관련 공청회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미국 무역 대표부 USTR은 조금 전 이제 현지 시간 19일 오전 10시부터 중국 선박 수수료 부과 관련 공청회를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공청회는 형식적인 절차고요. 기존 결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으로 사실상 이제 오늘 부과안이 확정이 돼서 오는 10월 14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USTR은 앞서 지난달 17일 중국 기업이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선박에 톤당 $50의 입항 수수료를 또 어떤 나라가 소유했던 중국에서 만든 선박이면 톤당 $18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피트 컨테이너의 그 평균 화물 무게를 12톤이라고 본다면 컨테이너 하나의 수수료 $600가 되고요. 이제 그 중국 기업이 소유한 그 1만 TU급 컨테이너 선이면 $600만 계산이 나옵니다. 네. 이게 매번 또 입항을 할 때마다 물어야 하는 수수료로서 이제 좀 부담이 큰 조치고요. 수수료는 이제 오는 2028년까지 계속 인상합니다. 중국 소유일 경우에는 $140, 그리고 중국산 선박일 경우에는 $33까지 부과합니다. 대신에 이제 중복 부과는 안 하고요. 한 종류만 물리기로 했습니다. 중국산 선박이더라도 이제 7가지 예외가 있기는 한데요. 네. 미국이 이제 소유한 선박이거나 빈 배로 들어오는 경우, 아니면 이제 4,000 TU급 이하의 컨테이너선처럼 좀 작은 선박인 경우에는 좀 예외를 주기로 했습니다. 네. 고 기자가 이 공청회를 좀 듣다가 온 것 같은데 네. 공청회에 제출된 의견 중에 뭐 특별히 눈에 띄는 게 있었어요? 네, 그 한화해운이 조금 전에 제출한 의견서를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한화해운은 이제 그 한화오션의 미국 법인이 지분 50%, 그리고 한화퓨처프루프가 이제 나머지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라이언 린치 부사장 명의로 제출된 의견서에는 규제 대상 선박을 조금 더 엄격하게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먼저 이제 금융 리스를 중국 선주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서 리스를 활용하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중국 금융 리스사가 배를 사들여서 선주에게 임대하고 그 선주가 다시 해운사에 재임대할 경우에 선박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 권한이 리스사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말하자면은 이제 우회로까지 차단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인 거고요. 예. 또 이제 앞서 말씀드린 7가지 예외 항목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미국이 만들 수 있는 배, 예를 들어서 이제 탱커선이라든지 뭐 아니면 2,000 TU급 이상의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 면제를 해주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화학물 운송 같은 특수목적 선박에 대한 예외는 아예 없애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조선소가 있는 한화그룹이 가장 적극적으로 좀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된 것이고, 네. 근데 미중이 서로 지금 갈등이 좀 완화되는 국면 아닙니까? 그런데도 중국 선박 수수료는 그대로 부과될 가능성이 높아요? 일단은 그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미중 간의 그 관세 전쟁이 약간 화해 무드로 접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예. 그렇지만 일단은 이번에 그 선박 수수료 부과 조치가 결국에는 미국의 조선해운 관련 어떤 그 재건과 그리고 국가 그 안보 강화 차원과도 좀 연결이 되는 만큼 강행될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다만 이 수수료는 좀 일부 조정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 선박 수수료가 실제로 중국에 좀 부과가 됐을 때 국내 조선업계는 반사수혜를 기대할 수 있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뭐 이제 국내 조선업계에서는 그 미국의 이번 수수료 부과 계획이 뭐 당초 2월에 나왔던 방안보다는 조금 완화됐다고 평가는 하면서도 네. 이 조치가 이제 시행이 되면 분명히 이제 반사 이익이 있을 것으로 이제 기대를 했습니다. 글로벌 해운사 대부분은 이제 한국과 중국 조선소 모두의 발주를 넣고 있는데 미국 노선의 경우에는 이제 신규 발주는 한국에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요. 실제로 영업 실무 쪽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발주 문의가 크게 늘고 있는 분위기도 전해집니다. 미국 정부의 조선해양 재건 정책으로 미국발 발주도 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오는 2037년까지 미국 상선 그리고 LNG 운반선, 군함 등이 이제 403척에서 448척 발주가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최근 신조성가 지수는 187포인트로 지난해 9월 정점을 찍은 뒤에 여전히 높은 수준을 지금 유지하고 있는데요. 올해 연말에는 사상 최고치인 191을 넘어 193까지 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조선 재건 정책의 다음 타깃으로 항만 크레인이 떠오르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USTR은 이제 지난달에 이제 중국산 선박 수수료 부과 방안을 결정하면서 네. 이제 항만 크레인도 100% 추가 그 관세를 제한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크레인이 조선업계의 또 다른 협력 분야로 좀 떠오르고 있는데요. 예. 실제로 이제 지난주에 그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가 방한했을 당시에 그 HD 현대그룹의 정기선 부회장이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제 크레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고요. 현재 이제 미국 항만 크레인의 80%가 중국 국영 상하이 진화 중공업 제품으로 알려졌는데요. 미국 정부는 중국 크레인의 이 각종 센서와 통신 장비를 통한 항만 정보가 이제 그 중국 유출이 될 것이다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고요. 네. 유사시의 항만 마비 가능성도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바이든 정부 같은 경우에는 200억 달러를 투입해서 크레인을 교체하겠다고 발표를 한 바가 있고요. 이번에 이제 트럼프 2기는 관세를 좀 부과해서 퇴출 압력을 넣고 있는 모습입니다. 국내 기업 가운데서는 HD 현대사무가 선두 주자고요. 1년에 이제 10기 정도를 제조할 수 있습니다. 세계 시장 5위 수준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HJ중공업도 국내 수주 이력을 바탕으로 미국 진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중국 선박 수수료 부과 진행 상황 산업부 고영욱 기자와 진단해봤습니다.